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씩씩하시네요. 21쪽이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까지 했고요. 지금 용도 지구입니다. 지역까지 다 했죠? 네. 자, 용도 지구는 뭐 제가 억지로 외우라는 얘기는 항상 안 하고 그냥 익숙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9가지 용도 지구를 다루고 있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이제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까지.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 9가지거든요. 자,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밑에 있는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종류를 3번 할 수 있는 것과 3번 못하는 게 있습니다. 3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종류를 눈에 익숙하게 두시면 된다고 있는데, 경관지구라면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그리고 특화경관지구. 아시는 분은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지 말고. 고도지구는 없죠? 방제지구는 자연과 시가지. 보호지구라면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라면은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개발진흥지구라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그리고 관광휴양, 그리고 복합 특정.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가 없습니다. 일단 이 법과 영의 용도지구. 자, 전체적으로 한번 그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면요. 경관은 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을 합니다. 경관을 보호하려고. 자, 우리 대중 봤을 때 그 경관을 보호하려고. 요거는 높이를 통제하려고. 화재를 예방하려고. 화재 외의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하려고. 뭔가 보호 보존하려고. 취락을 정비하려고. 취락이 모여있는 집이라 그랬잖아. 모여있는 집들이 마을이 모여있는 곳에 이 취락이 낙후되어 있을 때 취락을 정비해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취락을 정비해서 지정합니다. 요거는 개발을 진흥하려고, 개발시키려고, 특정 용도를 못 들어오게 제한하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하려고. 말 그대로거든요. 어느 게 좋아요? 좋은 지구는 이것도 좋고, 또 이것도 좋고, 또 있어요? 적어도 용도지구를 배웠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머지 다 안 좋아. 엄청난 개발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목적했던 사업을 개발하려고, 나중에 이 지구가 지정되면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그만큼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복합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게 지정되는 것만큼 이제 지역에서는 못 짓던 것처럼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토지공보다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취락지구는 취락이 정비되면 정비되는 것만큼 그 가치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경관지구라면은 용도 지역하에서 지을 수 있는 것도 경관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못 짓게 하거든요. 못 짓는 것만큼 토지 용도는 줄어드는 거라고. 높이를 통제하는 것만큼 이게 최고한도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 것도 최고 높이를 여기다 정해놨다 그러면 요거 넘어서는 못 지으니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 이런 것들 다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경관지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요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요거만. 우리가 경관지구도 뭐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워도 막 한도가 있는데 경관을 보호하겠다면 어떤 경관을 보호할지에 따라서 경관은 크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관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관으로 시가지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 개발된 땅을 얘기하잖아. 시가지. 그래서 자연 경관이냐 시가지 경관이냐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요게 특별한 겁니다. 요게 각각 여기서 특별한 경관을 따로 떼낸 것이라 이 특화경관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여기서는 기본이죠. 수변 경관, 물수자 주변 변자. 그러니까 4대 강변의 어떤 그 수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여기서 따온 얘기죠. 시가지 중에서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경관을 보호하겠다. 특별한 경관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고도지구로 하면은 높이의 최고 한도를 통제하는 거예요. 높이의 최고 한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안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까지 통제했던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둘로 나눠졌었지. 최고 고도, 최저 고도로. 지금은 이건 없어졌거든요. 요거만 남아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높이의 최저 한도라면 최저한의 높이가 여기라는 것이니까 요거보다 낮은 걸 못 짓는다. 높게 제한하는 거예요. 높은 건축을 주도할 때. 지금은 요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땅. 자, 화재를 예방하려고 요 방지에서는 산사태 등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화재만 여기서 방화지구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방제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고 요건 자연스럽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느 곳의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느 곳이냐 이것은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곳, 많은 사람이 안 사는 자연 상태.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 방지라면 자연 상태,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안변, 하천변 등 이런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인데 재해 위험이 큰 곳이다. 그럼 재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 건축 제한을 통해서 건축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걸 통해서 기존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위험하다.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오려고 신축을 만약에 허가 신청했다.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건축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그러나 시가지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대되는 곳이죠.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서 뭐합니까? 여기서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겠다. 이 둘을 서로 여기서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호지구라면 보호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할 것들 세 가지.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생태계, 야생동식물,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큰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는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역사문화 환경이라면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여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긴 달라요. 특화경관은 경관지구의 한 종류니까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곳의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여기라면 보호지구의 한 종류니까 그곳의 보호보존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경관지구의 한 종류니까 경관이 표시돼야 되고 여기는 보호지구의 한 종류니까 보호보존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들을. 또 중요시설물이라면 요건 뻔하고 생태계는 뻔하고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 중요시설물에서 보호할 중요시설물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전쟁 났을 때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죠. 항만, 공항, 항만이나 공항, 또 공용시설, 각종 정부 청사 같은 공용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교정과 군사시설 들어가잖아.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나 군사. 이 네 가지 시설을 특히 중요시설물로서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들어갔었는데 학교는 지금 뭐 남아둔다고 했잖아요. 학교는 아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면 고유 특성이 취락지구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고유 특성이에요.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취락지구를 법에서 얘기하기를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법에서는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관농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역 중에서는 개도시 수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 자연공구역 두 군데만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따 보시면 복합용도지구도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이거랑 비슷한 특징이 있거든요. 요거 혹시 생각나세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요거부터 이게 바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녹지 비도시와 요거. 자, 녹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상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중에서 주상공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녹지와 관농자만 되니까요. 자, 제가 주상공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라면 거기는 이제 비싼 땅이고 집을 가지고 있다. 취락이 망가졌다. 집이 만약에 망가졌다라면 스스로 고칠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잖아요. 이거는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지정하거든요. 스스로 주상공에서는 고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해서 도와줄 필요 없다. 녹지와 비도시에서 취락이 망가졌어도 스스로 정비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구역 중에서는 여기 개발제한구역. 자, 우리 그린벨트가 있을 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때 그곳의 행위 제한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걸 불법적으로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인데 취락지구를 지정해놓고 이 취락지구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보다 행위 제한을 좀 더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적으로 함부로 개발하지 말고 개발하고 싶으면 취락지구로 와서 옮겨와서 살면서 여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특별히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도시 자연구역은 이따 구역 파트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규모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산지 하나 작아서 그렇지 개발제한구역과 지정 목적과 행위 제한하는 모습이 가장 비슷한 것이 도시자연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면서 개발제한구역처럼 그런 목적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는 자연 취락이니 집단 취락 이렇게 나눠진 것은 취락 앞에 자연이 붙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존 집들을 기존 취락을 정비해주기 위해서 요거는 집단이니까 인공적으로 새로 집단화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녹지 비도시에 들어가는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취락지구를 집단취락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이라고.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아까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여기 옮겨와서 살면서 새로 개발하라.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럼 요거만 빠져 있죠, 그죠? 원래 도시 자연공구역은 굳이 넣는다라면 집단 취락지구에 들어가야 맞을 텐데 아직 0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법령에 불일치가 생겼는데요. 도시 자연공구역은 0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법에서 속해 있어요. 현재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습니다. 단지 0에 의한 종류에만 없을 뿐이에요. 좀 구별해 두시고 개발지능지구다. 그럼 개발지능지구는 어떤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진행시킬 것이냐. 법에서 얘기하기를 개발에 관련된 기능은 다 써놨습니다. 대표적인 개발 기능이 주상공이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기능, 그리고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영의 종류가 5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여기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유통이에요. 산업유통. 산업이 얘기하는 게 공업기능이죠. 유통이 얘기하는 게 유통물류기능이라 산업유통은 공업과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고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복합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기능 중에 2 이상 기능을 한꺼번에 키우겠다. 복합이 되겠습니다. 특정이면 그 외의 기능 등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등에.
그 외의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법에 열게되지 아니한 기능, 특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만 없지 않습니까? 요거만 없어요. 법에는 분명히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디에 없느냐? 영의 종류 5가지 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종류로서. 그러니까 특히 산업유통은 있지만 만약에 종류를 얘기하면서 상업유통 개발진흥주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틀린 얘기죠. 이런 종류는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는 있어요. 현재 종류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위한 것은.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는 말 그대로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 우리가 주로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보호하거든요. 만약에 주거 환경이 있는 곳에 오염물질 배치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애들이 교육하는 그런 곳에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특정 용도를 제한하려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요거 일일계를 좀 아셔야 돼요. 요 일일계가 매일 여는 개모임에서 이렇게 땄던 거잖아. 복합용도는 매일 여는 개모임이다. 일일계다. 요게 뭐예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일반 주거, 일반하고 계획관리. 예를 들어 이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는 모습이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 준주거인데, 주거지역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준주거인데, 요거 다음 좋은 게 일반 주거거든요. 일반 주거. 근데 예를 들어 일반 주거와 준주거의 경계선상에,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이쪽에는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아. 사람들이 많이 막 찾아온다라면. 그럼 보통보다 개발 수요가 많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준주거로 지정해주면 원래는 좋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일반 주거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해주게 되면 제일 좋은데, 변경하게 되면 건축지역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건필, 융준, 기타 여러 가지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 지역을 바꾸기가 부담스러울 때, 일반 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부분만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건축 제한만 준주거지역처럼 요걸 통해서 풀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바꾸기 어려울 때 지역은 유지하면서 더 좋은 이런 효과를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걸로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좀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역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지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준주거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를 제일 좋은 준주거 같은 효과를 요걸 통해서 내려고. 일반 공업에서는 제일 좋은 게 준공업이잖아요. 일반 공업에 요걸 지정해서 준공업 같은 효과를 내려고. 계획관리지역은 제가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라고 했죠? 계획관리지역인 상태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도시지역 같은 효과를 간단하게 내려고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점으로서 만약에 일반 상업이다 그럼 또 틀려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이지 일반은 또 이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 상업지역 정도라면은 복합용도 지정은 안 해도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는 곳이라 거기 빼고 일반 상업은 아니고 상업지역은 아니고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다른 얘기 뻔한 게 있어갖고요. 하나만 더 기억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복합용도지구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내는데 복합용도지구를 이렇게나 많이 지정했더라고 한번 보십시다. 복합용도지구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는 일반 주거지만 일반 주거지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을 복합용도지구를 통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좀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적당해야지. 적당한 것도 아니야. 작아야 돼. 안 그러면 말만 일반 주거지구 대부분이 다 복합용도라면 준주거처럼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야. 전체의 3분의 1이야. 작다는 요건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구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나중에 신설된 지구잖아. 일단 지금 제가 핵심만 다 말씀드려봤고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거 그대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지구의 종류가 22쪽에 나오고 있죠? 22쪽에 법에서 정한 9개 지구는 시행령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과 세분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경관지구 박스에 보시면 경관지구는 법에서는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해서 필요한 이게 법의 내용입니다. 경관을 보호하려고. 근데 왜 나눠지기를? 자연, 시가지, 특화. 자연, 시가지, 특화. 자연 경관은 말 그대로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가지 경관은 지역 내 주거지 등 시가지 경관을, 인공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과 시가지로 나누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특화 경관을 신경 쓰시라고 했잖아. 특화 경관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인데, 특별한 경관이 무엇이냐? 수변 경관과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해서 건축물 피해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최고 한도지 최저 한도로 하면 틀리거든요. 잘 밑줄 제가 거놨고, 방화라면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재를 예방하려고, 방제라면 풍수해가 됐든 산사태가 됐든 집안의 붕괴 등 그 밖의 재해, 화재만 없어요. 화재는 방화지구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려고 방제지구를 지정합니다. 근데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자연이라면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변,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곳을 연상하시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시가지 방제라면 이미 건축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은 무의미하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그 둘을 좀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보호지구라면 문화재가 됐든 중요시설물이 됐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주가 큰 것들, 이렇게 보호할 것들을 쭉 열거해놓고 이곳에 보호보존이 들어가야 돼요. 보호보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중요시설물에서 얘기하는 중요시설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얘기하죠. 학교 아니잖아. 여기에 따라 셋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집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라면은 문화재나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지가 큰 시설 및 지역. 이 중에서 문화적으로 보존지가 큰 시설 및 지역 하면은 아까 특화 경관지구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해집니다. 근데 아까 거기는 경관을 보호하겠다. 여기는 보호 보존만 나오지. 여기서 경관이 나오면 큰일 나죠. 이렇게 그냥 구별만 하시면 돼요. 구별만. 예를 들어 아까 문화적 보존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내기 쉽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생태계로 보존수가 큰 그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태계 보호지구. 더워요? 회전? 아니요. 제 쪽으로만 돌려놔고 여러분들 생각에 또 자기만 쓰이네. 회전할까 했더니 얼른 하죠. 자, 칠학지구 봐주세요. 칠학지구. 자, 우리 법에서는 녹지와 관농자 그리고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칠학을 정비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곳에 칠학. 근데 제가 도시자연공원구역만 밑줄 거는 게 법령 차이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분명히 들어갑니다. 종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칠학이 녹지와 관농자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칠학, 녹지와 관농자, 집단칠학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칠학, 개발제한구역만 들어가는 게 집단칠학이 됩니다. 개발지능지구라면 법에서 얘기하기를 주상공기능, 유통물류, 관광시장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선표시의 영의 종류 5가지 속에 아래 나오는 영의 종류 속에 다른 건 다 있지만 상업개발지능지구라는 종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주거개발이면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주거기능 중심. 산업유통이면 산업이니까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은 휴양 기능 중심, 복합이면 위의 기능 중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이면은 위의 기능,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 목적으로 해서 정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특정도 제한지구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 주로 이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됐든 청소년 유해 시설이 됐든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못 들어오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복합용도,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야 지역에서 못 지던 건줄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강화한다는 틀리지. 완화하는 것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은 뒤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그 밑에 보시면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곳이 나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우리 방제지구를 포함한 모든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방제지구를 아래 두 가지 경우는 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도의사나 대도의사장, 보통 관리계획의 원칙적 결정권자는 다음 지역의 방제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잖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가 특징입니다. 이 경우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포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이 파도에서 침식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겠느냐. 이 정도로 위험한 것이면 꼭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대책을 세워야만 된다는 얘기죠. 또 풍수해나 산사태 등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내에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서로 다른 재해도 10년에 2번 일어나기 힘든데 같은 재해가, 그것도 인명피해를 가져온 같은 재해가 10년에 2번 이상 발생했다? 엄청 자주 발생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방제지구를 지정해야만 되는, 두 가지는 꼭 지정을 해야만 되는 걸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용도지구 신설도 나와요. 이 지구는 종류도 많아 보입니다만 이거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도 필요한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역지구 구역 중에서 상대적으로는 지구가 제일 작습니다. 지역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가 많은 것 같아도 여기 없는 것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역이나 구역은 신설 없어요. 지구만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띄워봤을 때 우리가 배우지 못한 지구가 혹시 용도지구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신설된 거라고 추정할 수도 있죠. 네. 역시 시도의사 대도시장 관리기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위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관리기구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 신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신설 시에는 함부로 신설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을 때,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행위 제한을 하되 기존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부정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신설은 돼요. 완화하는, 풀어주는 신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법에도 없는 용도지구를 신설을 하면서 신설하기 전에 미리 땅 사놓고 기존의 행위 제한을 왕창 풀어주게 되면 그거 팔아갖고 정치자금 마련하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 완화하는 신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것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계획 조례, 영 밑에 있는 조례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살짝 보세요. 우리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경관지구는 0에 따라 이렇게 세분될 수 있다고 했는데 0에 따라 세분됐던 이거를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화경관지구는 0에서 세분됐는데 이거를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세가 큰 건축물의 경관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중요시설 보호지구와 특정도 제한지구는 0에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요거
중요시설보호지구는 요 네 가지서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조례로 각각 요것만 이런 식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 또 요거 특수정도 제한지구도 0에서 세분이 안 됐던 건데 이건 조례로 예를 들어 뭐 교육환경이나 뭐 주거환경 나누어서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세분되면 우리가 내용은 몰라요. 조례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고할이 아닙니까? 복합용도지구 지정지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우리 도지사 대지장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일계를 얘기합니다. 일일계지만 일반 상업은 아니고, 상업지역은 아니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번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지역 우리 변경하기 귀찮을 때 하는 거였잖아. 지역의 변경 없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하라는 얘기고. 2번은 이제 그렇게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을 연상하시면 돼요. 간선도로, 교차지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용 교통 여건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라. 여기도 대중교통 결절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말 생각나세요? 적어도 노선이 몇 개 이상 교차되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 개발 수요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근데 1, 2번은 사실 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지정하라는 거예요. 3분의 1 이하에서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분의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나오는데 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작년에는 지구에서 행위제한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라면 요거죠 뭐. 여기서 나오겠지. 지금 한 부분에서.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거 살짝 해두시면요. 자, 우리 지구에서 행위제한은 아까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아주 인사 목소리가 아주 씩씩해서 제가 아주 딱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인사할 때 에너지를 다 쓰신 것 같아요. 응? 아니 평소에 지금은 아무 얘기도 없고 인사만 씩씩하게. 아, 왜 그렇게 앞으로는 인사 씩씩하게 하지 말아야 되나? 대충 하고 여기서 힘을 써요. 여기서. 자, 지구에서 행위자. 지구에서 행위자를 보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 제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역에서는 지역의 행위 제한이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구구역은 이 건축 제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축 제한밖에 없다라면 근거를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 근거. 어디에서 정하고 있느냐. 그 근거만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정하고 있느냐. 자, 제가 지역에서는 건축 제한할 때 근거가 원칙은 대통령령 예외 개별법이었죠? 그런데 지구는 작은 것이라 원칙이 지구의 행위 제한하면 원칙이 도시군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조례로. 지역과 이렇게 다릅니다.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작은 것이고 예를 들어 경관지구라면 경관은 지방마다 다 달라요. 대통령령에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마다 다 다르고 그 경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그 지방사정을 가장 잘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정한 것을 조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맡기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맡기는 게 보통이라면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요거 외에는 다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으로 정하는지만 보시라 해서 무엇으로 정하는지. 자, 우리 고도지구 예외, 고도지구, 취락지구 예외, 개발진흥지구 예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체크하면 이거죠. 고도지구와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다른 건 다 조례예요.
고도지구라면 높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고도지구는 높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계획 세워서 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제일 핵심인 높이 자체를 조례에 맡기고 다른 시원찮은 것들만 관리계획으로 세운다? 말이 안 돼요. 제일 핵심이 높이니까 이 핵심도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이 높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되는 겁니다. 왜? 높이는 핵심이니까.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을 살려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유 특성을 살려서. 아까 제가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에 들어가는 곳이 한정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정돼 있다. 사실 여기도 그래서 보통 예외 규정 중에 하나로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복합용도지구도 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0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0에 들어가 봐도 오히려 이 0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헷갈릴까 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세 개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조례 나오면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유특성을 살려서 제가 자연출학이면은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만 들어가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근거, 들어가는 곳에 대한 근거를 잡으면은 그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되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행위지한 근거는 원칙이 대통령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출학지구는 대통령 0으로 통제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그러면은 집단출학지구라면 개발제한구역만 들어가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거든요. 너무 길어서 개특법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지역에 대한 근거인 대통령령으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니까 집단칠학은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그 점에서 조례가 아닌 거예요. 요것도 왜 예외를 인정하느냐? 요 고유 특성 때문에. 엄청난 개발. 요거는 사업을 해야만 되거든요. 주거개발진흥지구라면 주거기능지구로 개발하는 목적, 그런 사업을 해야만 돼. 근데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고, 우리 개발진흥지구라면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행위제한 상태에서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따라서, 지역의 건축 제한에 따라서 하면 돼요. 여긴 조례로 통제할 필요가 없죠. 조례를 뭘 못 짓는다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개발을 못 한다라면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 장치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국계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국계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도 적용될 수는 있는데,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개발계획이 어떤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수립해서 해야 돼. 그러면 요거로 개발에 관련된 이 계획으로 직접 통제하면 되지 조례로 막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것이 필요 없는, 즉 그냥 할 수 있는 곳이면 지역의 건축 제한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땅이면은 요거를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요것이 필요한 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어쨌든 조례는 아닌 겁니다. 요 셋을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보신다. 그럼 예를 들어 경관지구,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에서 어떤 건축을 못 짓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보신대요? 조례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 거기 조례가 정하는 거 못 짓는다. 보호지구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 지을 수 있다. 여기는 조례가 정하는 거 못 짓는다. 여기는 조례로 정하는 거에 한하여 지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그런데 구별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항상 지금까지 문제 내용 것은 무엇으로 정하는 근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특별히 어렵게 냈지만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것까지는 그 내용. 작년에는 여기에 그 내용의 일부를 냈잖아. 영이 정하는 내용의 일부를.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지구 행위제 아니면은, 자, 원칙에 해놓고 제가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지구 이렇게 해놓고 도심계획 조례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다 조례로 정하는, 무엇으로 정하는 이것만 보시면 돼. 그런데 특례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례를 따로 기억하시라고. 자, 우리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못 짓는다. 최고한도니까 초과하는 걸 못 짓는데 무엇으로 정하는 높이냐고. 도시군
관리기구로 정하는 높이라는 점에서 이해잖아요. B번의 칠학지구는 자연칠학과 집단으로 나눠지고 자연칠학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영의 내용을 보시면은 4층 이하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역할 때 4층 이하 제한에서는 지구에서는 자연칠학지구만 4층 이하 제한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번의 집단칠학이라면 개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둘로 나눠서 개발진흥지구라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거를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그 계획에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만 계획적 개발이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거 지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점에서 예외입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요거를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수립이 필요 없죠.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바로 지으면 됩니다. 둘 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박스에 조그맣게 또 다시 표시를 해놨고 가능하면 본문으로 그대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죠. 자, 이게 지구였습니다. 이게 지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용도 구역 들어가는데 용도 구역이라면 자, 5가지 구역으로 나눠지죠? 어떤가? 개도시 수입이다 했던 거. 자, 여기 개가 개발 제한구역.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공원인 땅이에요. 자연공원인 땅인데 그 앞에 도시가 붙어 있어요. 요거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요거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에 대한 건물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할수록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주로 해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제일 좋은 땅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땅이고. 제일 좋은 땅이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는 요게 없어진다 그랬죠. 자, 이 중에서도 이게 왜 제일 중요하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왜? 다 다른 것들은 누가 어디에 지정하는지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정했을 때 행위제한까지 국회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역들은 행위제한이 여긴 특별법 요거는 이제 계획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요거만 영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할 얘기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걸 누가 지정하는지는 앞에서 관리기 결정권을 할 때 이미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우리 이 구역 중에서 넓은 거 2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어느 게 넓어요? 요거?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요것도 넓다 그랬죠? 넓은데 이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나머지 넓은 거 아니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통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적 관리기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관리기의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도지사가 지정해 넓은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장까지 있지만 우리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만이죠. 국가기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국가기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2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구역 중에 양가로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은요. 자,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이게 지정 목적 중에 하나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목적입니다. 자, 개발을 못하게 막으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될 것이고 확산이 방지가 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은 깨끗이 보존될 겁니다. 그럼 그 보존된 자연환경 속에서 도시민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정책 지정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근데 이게 좀 건전하다 그래서 좀 웃기다 그랬잖아? 응?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건전한 생활만 해야 돼. 술 먹어도 안 되고. 자, 또 하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보안상이입니다. 이 보안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제가 군부대 주변이라고 했잖아. 군부대 주변. 만약에 군부대 주변에 개발을 많이 허용하게 되면 뭐 군사 기밀이 될 만한 것들 다 새나갈 수 있어요. 군사 규모, 뭐 장비 이런 것들, 훈련 상황. 그래서 여기 개발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보안상으로 지정할 때만큼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넓게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행위제한 등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없어요. 우리 국회법은 더 이상 없고 국회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따로 정해진 법률이 개특법이 있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지정비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개특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시자연공구역은요. 아까 개발제한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작기 때문에 산지 하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뿐이기 때문에 시리사 대도시행에 지정을 하고요. 모양은 비슷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입니다. 건전한 건 앞이랑 똑같은데요. 여기는 좀 더 작죠.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지원금은 아주 넓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산 하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줄 테니까 자연공원에 와서 휴게 공간으로 여가 활용 공간으로 쓰라는 거죠. 사는 것보다. 그래서 훨씬 작은 개념이에요. 이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좋은 산 하나예요. 산 하나. 더 좋은 산지 하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뿐입니다. 그것도 도시 지역에 있는 산지만. 그래서 자연공원 앞에 도시 지역이 붙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지는 지정을 못합니다. 도시 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행위자 따로 필요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법률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궁금해서. 개특법이랑 거의 같아. 행위제한하는 모습이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분 쉰 다음에 한번 봅시다. 10분 쉰 다음에.